그러면 먼저 그 스윙의 기본적인 이해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클럽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고, 제가 그 PT 자료를 통해서 올려드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골프 스윙은 크게 7단계, 8단계, 구분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셋업,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다시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윙을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이 뒤로 가는 건 좀 더 통틀어서 백스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의 첫 단계에는 이 상체의 움직임으로 시작하게 되는 테이크어웨이가 체를 뒤로 빼는 동작을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는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하다 보니까 백스윙이 조금 더 커지게 돼서 백스윙의 탑 부분에 올라가는 것을 백스윙 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 이제 클럽을 저희가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내려오는 동작, 이런 동작에 관련된 내용을 다운스윙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머리가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이 맞는 구간, 임팩트라고 하죠. 어떻게 맞는가 매우 중요한데, 임팩트. 그리고 나서 클럽이 앞으로 던져져 나가는 구간을 팔로우스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윙이 다 끝나서 딱 자세를 잡는 동작을 피니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첫 주차에 올려드렸던 그 스윙 레슨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 그림과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순서로 스윙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저희가 스윙을 배우게 되고 스윙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골프 클럽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제 거 클럽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골프 클럽, 그 다음에 골프 공,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 클럽을 보시게 되면 먼저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개수를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쪽에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네. 그리고 우산은 부수적인 용품이니까요. 이렇게 총 14자루의 클럽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4자루의 클럽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선수들이 물론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추어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대회에 참가하고자 했을 때 본인의 백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클럽의 개수는 14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그래서 이 14개의 클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결국 플레이어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럽에 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면 아마 마지막쯤에 클럽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겠구나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14자루의 클럽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클럽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이렇게 클럽 헤드가 매우 크죠. 이 클럽 헤드의 최적은 46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두류라고 얘기를 하고, 우두류 중에서도 1번 우두. 그래서 1번 우두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럽의 특성을
했을 때는 이 클럽이 가지고 있는 길이, 그 다음에 로프트, 라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로프트, 라이,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이 클럽의 특성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우드류의 클럽을 세 자루를 가지고 있고 이 밑에 아이언, 그 다음에 이 퍼터라는 클럽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클럽들이 전부 다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공이 실제로 맞아서 나가는 클럽 페이스가 존재하는 이 부분을 클럽 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앞쪽에 있는 면을 클럽 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윗부분은 뭐 크라운, 바닥 부분은 솔, 그 다음에 이 목이 있는 부분은 뭐 호젤, 그 다음에 이 연결 부위는 패럴, 뭐 이렇게 가운데에 이 꽂혀 있는 이것은 뭐 샤프트, 그리고 저희가 이 손잡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얘기했던 그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드라이버 클럽은 길이가 어떻게 쓰는 건가요? 길이가 인치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5인치의 클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5인치 정도 되고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 자체가 로프트는 지금 8.5도의 로프트를 사용하고 있고 라이각은 정확하진 않은데 라이각 자체는 60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클럽의 특성은 로프트하고 라이, 그 다음에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먼저 이제 길이라는 것은 클럽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바닥에서 클럽 계단위를 놓고 측정을 했을 때 전체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로프트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이 클럽 페이스가 지면에 놓여져 있을 때 이렇게 90도를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뒤로 누워있는 각도를 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번 드라이버의 클럽은 이렇게 뒤로 8.5도가 누워있는 클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각이라는 것은 이 클럽을 제가 셋업을 해보면 지면에 내려놓았을 때 그립을 잡게 되는데 이 클럽을 지면에 바르게 솔 부분이 닿도록 놓았을 때 이 샤프트가 만드는 각도를 라이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각 자체는 볼의 구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로프트 자체는 공이 날아가는 비거리와 그 다음에 탄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해서 클럽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1번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드라이버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헤드 스피드와 실제로 볼 스피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클럽의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고 볼 스피드가 올라가면 당연히 비거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으로 한 240m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정도의 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드 클럽인 3번 우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버에 잘 보이시나요? 보게 되면 드라이버보다 헤드 체적은 좀 작아졌고 이렇게 내려놓고 봤을 때 길이는 한 2인치 정도 짧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샤프트, 그립이 있는 건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진 로프트는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써 있는데 이 3번 우드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15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우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스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는 43인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는 제가 각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로프트는 15도 정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고 라이각은 아마 이것과 60.5도 정도의 라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정적으로 제가 스윙을 했을 때 이 3번 우드의 클럽을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거리는 한 220m 내외의 거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드, 저는 우드를 총 3자루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우드
지금 앞에 봤었던 3번 우드와는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드 같기도 하고 뒤에서 볼 아이언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한데 이런 클럽들은 유틸리티 또는 하이브리드 클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드가 가진 특성과 그 아이언이 가진 특성을 서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클럽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또는 유틸리티 클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그립, 나이, 로프트가 존재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유틸리티 클럽을 19도짜리 유틸리티 클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19도나 2번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길이는 한 40인치 정도 되고요. 로프트는 19도, 그 다음에 내각은 한 61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거리를 한 220m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드에는 총 3가지의 우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우드, 2번 우드, 3번 우드, 4번 우드, 5번 우드 이 클럽의 구성은 다양하게 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근데 통상적으로 드라이버 1번 우드 다음에 2번 우드를 쓰지 않는 이유는 클럽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개수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프 클럽은 총 14자루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4자루 안에서 본인이 세팅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번 우드는 3번 우드와 거리 차이를 크게 유의미하게 내기가 좀 어렵고 실제적으로 230m를 정도를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거리 자체가 그렇게 세 번 안에서 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우드 정도가 또 들어올 수가 있는데 5번 우드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넣게 되면 한 210m 정도의 거리를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런 클럽은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실제 많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드는 이렇게 딱 1번 우드 드라이버, 3번 우드 스푼, 그 다음에 2번 유틸리티 이렇게 3자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 보시면 4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4번 내지는 요즘에 5번 아이언부터 많이 클럽을 세팅을 합니다. 이건 역시 플레이어가 의도한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번 아이언이 필요하면 3번 아이언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4번 아이언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4번 아이언은 마찬가지로 클럽 헤드, 샤프트, 그립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돼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4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이언 4번 아이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아이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클럽의 길이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적어왔는데 38.5인치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로프트는 24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고 라이각은 61도의 라이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 아이언을 가지고 거리를 180m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80m 정도의 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5번 아이언 5번 아이언은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길이가 짧아지고 있고 로프트가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번 아이언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시도록 하시고 5번 아이언은 38인치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로프트는 27도 그 다음에 라이각은 61.5도 그 다음에 거리는
170m 내외 거리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아이언은 당연히 역시 6번 아이언을 가지고 있고요. 6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37.5인치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로프트는 30도, 그 다음에 라이각은 62도, 그 다음에 거리는 한 160m 내외의 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 9번. 7, 8, 9, 37, 36.5,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레프트는 33, 36, 4, 40. 34, 38, 40.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4도 단위로 34, 38, 42도의 루트를 가지고 있고 라이각은 62.5, 63, 63.5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리 면에서 봤을 때 7번 아이언을 놓고 보면 7번 아이언은 150m 내외, 8번 아이언은 140m 내외, 그 다음에 9번 아이언은 130m 내외 이 정도 거리를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클럽이 이렇게 내자루가 클럽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피칭을 보시게 되면 피칭은 또 친절하게도 밑에 로프트를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피칭은 지금 46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아이언의 종류이긴 한데 보통 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지 같은 경우는 로프트가 바닥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50도, 54도, 58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칭 웨지, 피칭 웨지 같은 경우는 36 피칭 웨지 같은 경우는 이제 36도 치면 되고 50, 54, 58도 여기서 더 이상 길이가 내려가지 않고 35.5 그 다음에 로프트는 46도, 50도, 54도, 58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라이각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증가를 하지는 않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64도, 64도, 64도 이런 라이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비거리를 보시게 되면 피칭 웨지는 120m, 그 다음에 50도 클럽은 110m, 그 다음에 54도는 100m, 그 다음에 58도는 90m 정도의 풀스윙을 했을 때 거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까 아이언을 한번 놓고 로프트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을 놓고 봤을 때 4번 아이언이 가지고 있는 로프트를 아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로프트가 24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프트라는 거는 클럽을 지면에 내려놨을 때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누워있는 각도를 로프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4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로프트가 24도가 뒤로 누워있는 클럽이고 제일 밑에 있는 이 58도 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도 웨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58도 클럽은 지면에 클럽을 자연스럽게 내려놨을 때 이게 여기 0도에서 뒤로 누워있는 각도가 58도가 누워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아이언과 비교해 봤을 때 클럽의 길이도 계속 짧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마지막에 퍼터 클럽을 뺐네요. 퍼터 클럽을 살펴보게 되면 이 퍼터라는 클럽은 이제 골프 코스에 나갔을 때 퍼팅 그린에서 공을 굴릴 때 사용하는 클럽을 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헤드, 샤프트, 그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공을 굴리기 때문에 퍼터의 로프트는 대부분 거의 뭐 0도 같이 보이긴 하지만 약간 한 2도에서 4도 정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고, 헤드의 모양도 되게 아이언이나 우드에 비해서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관성 모멘트를 높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을 말레트한 퍼터라고 하고요. 이 뒤쪽이 잘린 이렇게 얄쌍하게 생긴 이런 클럽을 블레이드형 퍼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퍼터의 길이는 안타깝게는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짧은 퍼터는 34인치의 퍼터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들 같은 경우는 34인치의 퍼터를 많이 쓰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평균 신장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33인치의 클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제가 이제 백속에 있는 모든 클럽을 다 꺼내는데요. 14자루의 클럽을 봤을 때 일관되게 여기 지금 보이겠지만 클럽의 길이가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로프트는 지속적으로 거의 뭐 4도 내지 왔다 갔다 3도에서 5도 사이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라인 각도는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길이도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일관되게 반인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클럽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장에서 한 학기 동안 스윙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 한 학기 동안 스윙을 동일하게 하고 동일한 스윙을 가지고 동일한 풀스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풀스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풀스윙을 하는데 클럽만 다르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저기 끝에 나와 있는 비거리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거리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240m부터 90m까지 거리의 갭이 20m 이상 벌어진 클럽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풀스윙을 했을 때 여기에 갭이 20, 그 다음에 여기에 갭이 20,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갭이 20이지만 이 밑으로 왔을 때는 거의 편차가 10으로 이 90까지 촘촘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결국 골프 클럽을 어떤 클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스윙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스윙을 하는 헤드 스피드가 동일하고 나가는 볼 스피드가 일관되다고 하면 클럽을 어떤 클럽을 선택하냐 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클럽이 가진 특성에 의해서 비거리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150m를 치려고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130m 를 보낼 수 있는 클럽을 가지고 세게 쳐서 20m를 더 보내는 게 아니라 이 150m라는 거리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윗단계에 있는 클럽 7번 아이언을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코스를 공략하는 미니맵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이 비대면 수업이 끝나게 되면 한 학기 동안 이제 골프 연습장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한 학기 동안 어떤 클럽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될 거냐면, 여기에 보시는 연습장에 가면 보통 비기너들이 사용하는 아이언은 7번 아이언입니다. 왜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스윙을 시작하게 될까요? 한번 잠깐 10초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바로 얘기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골프 클럽의 길이 파트인데, 길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일, 저를 기준으로 크게 편차는 없습니다. 클럽의
브랜드라든지 이제 요즘에 클럽 피팅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체형에 맞춰서 클럽의 길이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저는 거의 스탠다드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를 살펴보게 되면 45인치부터 34인치 사이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쪽 아이언 쪽 클럽이라고 봤을 때 이 중간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제 클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 36.5인치 정도의 4, 5, 7 이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서 클럽들에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클럽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클럽을 가지고 셋업을 했을 때 이 길이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짧아지거나 했을 때 스윙을 적응을 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일 짧은 클럽을 사용을 하거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긴 클럽을 사용을 하게 되면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도 이 긴 클럽에서 이 제일 짧은 클럽으로까지 몸이 적응하는데 어려움, 그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여기 나와 있는 7번 아이언이라는 클럽을 가지고 스윙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럽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럽의 가진 특성은 아이언이라든지 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브랜드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하게 결정이 되는데 일단 클럽에서 클럽을 제작을 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쪽 중간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OI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해가지고 관성 모멘트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 관성 모멘트는 질량 거리의 제곱을 의미를 하는 건데 드라이버를 예를 드는 게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드라이버의 최적 같은 경우는 460cc로 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최대한 맥시멈의 최대한의 크기를 질량을 부여를 하는 게 이게 임팩트 순간에 공이 이 헤드에 페이스에 닿게 되겠죠. 근데 이 헤드 페이스에도 보게 되면 스위스 스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위스 스팟이라는 거는 이 클럽 헤드의 가장 중앙에 공이 맞았을 때 공이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멀리 나갈 수 있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 위 아래보다는 약간 중앙에 정중앙에 맞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 헤드 스피드로 공을 휘둘렀을 때 내가 가진 힘을 그 골프 공에다가 제일 많이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전달률을 가지고 이제 스매시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클럽 헤드 스피드가 아무리 높더라도 이 스윗 스팟에 맞지 않게 되면 결국 이 볼이라는 게 힘없이 맞게 돼가지고 볼 스피드는 여기 제가 볼 스피드 아까 얘기했었죠. 볼 스피드가 헤드 스피드만큼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어떤 원리를 여기서 저희가 또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스윙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골프 수업만 거의 10년 넘게 이제 한 학기당 거의 뭐 150에서 25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젊은 20대 초반의 성인들이고 의욕적이다 보니까 골프 공을 클럽 헤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스위스 팟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있는 힘껏 휘두르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봤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골프 연습장에 가게 되면 타석에 매트가 있고 공이 놓여져 있는데 내가 공을 휘둘러서 공을 쳐서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게 보였을 때 많은 거리를 보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자꾸 거리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클럽 헤드의 페이스에 맞아야 할 스윗 스팟에 공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빗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헤드 스피드에 비해서 볼 스피드가 현저히 감소를 하게 되고 결국엔 이 스매시 팩터가 낮아지면서 이쪽에 있는 비거리에 손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골프 관련된 용어 중에서 이제 COR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R은 뭐 core efficient of restitution이라고 해가지고 반발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 클럽은 아까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까 이 반성 모멘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점점 더 크게 만들면 질량과 뭐 거리의 제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반성 모멘트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클럽의 헤드 크기를 무한대로 늘리게 되면 공은 어디에 맞아도 스윗 스팟도 넓어지게 되고 방향성이 누구나 다 똑바로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 룰을 제정을 하는 주식위원회가 이 RNA하고 미국에 있는 USDA하고 이 두 가지 단체에서 이 골프 룰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 헤드의 크기는 460cc로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클럽에서 또 살펴봤을 때 비공인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잠시 제가 골프 공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골프 볼인데 실제로 나와서 플레이를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클럽 페이스, 스윗 스팟에 공이 맞아야 청타가 맞아야 많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클럽이 가진 특성상 요즘에는 워낙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클럽 페이스에다가 반발력을 높이게 되면 내가 빗맞더라도 더 많은 비거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RNA라든지 USDA에서는 이 클럽 헤드의 반발력 개수를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던 게 이 COR, 클럽 헤드의 반발 개수인데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뭐 진공 상태에서 볼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여기 딱 길이가 떨어지면 떨어뜨리게 되겠죠. 떨어뜨리게 됐을 때 83cm까지만 튀어오르도록 그래서 반발 개수를 0.83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발 개수가 0.83을 넘어가게 되면 비공인 클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클럽은 뭐 아마추어도 마찬가지고 프로들도 마찬가지고 시합에 가지고 나갔을 때 결국 부정 클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뜨렸을 때 83cm 정도 튀어오르는 게 반발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클럽의 특성이 이런 거리 차이를 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거리 차이는 어디에서 구인을 하는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클럽의 거리를 보내주는 것은 길이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 길이하고 이 로프트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아이언 쪽에서 거리가 일관되게 10m씩 감소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길이는 반 인치씩 짧아지고 로프트는 통상 쪽으로 4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갭을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계 같은 거에다가 이 골프 클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을 때 클럽의 길이가 0.5인치, 반인치 정도 짧아지고 클럽의 로프트가 4도가 증가가 되면 결국에 거리 차이가 약 10야드 정도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셨을 때 결국에 이 아이언들의 일관된 비거리의 차이는 제가 스윙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윙을 일부러 약하게 하거나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 결국엔 똑같은 스윙을 했는데 이 비거리가 클럽이 가진 길이와 로프트의 차이로 일관되게 10m 정도의 거리 편차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골프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다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평지에서 테스트를 한번 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포트리스 같은 이렇게 대포를 쏴서 이런 완전 게임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240m라는 비거리가 나가는 데는 이 드라이버가 8.5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 제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잡고 티 위에다 공을 올려놓고 공을 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 드라이버가 8.5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는데 공을 딱 때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발사각이 보통 한 12도에서 16도 정도의 발사각을 이렇게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드라이버가 8.5도의 로프트를 가지면 발사각이 처음에 한 12도에서 16도 정도의 발사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포물선을 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최고점을 에이펙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240m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실제적으로 공이 떨어지는 구간은 240m에 떨어져서 공이 바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드라이버는 이렇게 낮은 탄도로 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람 없는 평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공은 캐리 거리로 한 번에 지면에 닿는 거리를 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220m쯤 떨어져가지고 땅에서 떼굴 한 20m를 더 굴러가서 240m의 거리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240m의 거리를 보냈다는 것 자체는 캐리 거리를 봤을 때 캐리로 봤을 때 220m 정도 캐리를 보내고 굴러가는 거리를 런이라고 하는데 한 20m의 런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우드를 제가 한 220m 정도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볼이 탈출하는 각도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3번 우드는 15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발사각은 통상적으로 거기서 한 20도 정도의 발사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3번 우드는 드라이버보다 조금 더 한 16도에서 25도 사이의 로프트 가지고 조금 더 최고점에 형성을 하지만 떨어지는 거리는 한 200쯤에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서 캐리가 200 뭐라고 하고 런이 한 15m 정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최고점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번 유틸리티 조금 더 높아지고 짧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높아지고 짧아지고 4번 아이언 다시 그 다음에 5번 아이언 그리고 다시 6번 아이언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로프트가 점점 더 로프트가 커지기 때문에 로프트가 커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50도 정도 클럽을 보겠습니다. 50도 정도의 클럽을 보게 됐을 때 로프트가 커지게 되면 공이 옆에서 봤을 때 맞아 나갔을 때 이 탈출 각도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더 높게 떠서 날아가고 결국에 땅에 떨어졌을 때 높게 하늘로 떴기 때문에 런도 훨씬 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 웨지라든지 이 거의 짧은 쇼라이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쪽 4, 5, 6번 아이언을 로 아이언 그 다음에 이쪽 7, 8, 9를 미들 아이언 이렇게 이 밑에는 쇼다이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탄도가 발사각이 높아지기 때문에 캐리로 가는 거리는 여기서는 이제 런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많이 발생한다고 해야 한 5m 내외의 런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가서 여기까지는 한 10m 정도의 런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연습을 했을 때 제가 실제로 똑같은 스윙을 해서 거리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힘을 많이 써서
거리를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근데 골프는 또 거리가 많이 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결국엔 그 원리는 이쪽에 보여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저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클럽에 따라서 로프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발사각이 전부 다 달라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발사각이 점점 클럽이 로프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사각이 증가를 하게 되고 공의 편도는 더 형성이 되고 이 로프트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 백스핀 양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많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할 수가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골프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PT 자료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런 직사각형의 코스가 말도 안 되게 보면 좀 그러니까 코스를 살짝 죄송합니다 꼬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이쪽이 티잉 에어리어 티잉 구역이라고 하는 티잉 에어리어 그 다음에 티잉 에어리어 다른 게 있다가 코스가 이렇게 타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그린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홀컵 핀 그 다음에 그린 사이드에는 그리고 여기가 벙커 여기에 벙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이 흘러서 페널티 구역이 존재를 하고 이쪽에는 나무가 숲이 우거져 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가 제가 재원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파포 350m짜리 홀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홀의 플레이가 스타트가 되겠죠. 티에다가 이제 공을 꽂아놓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보통 이제 티샷을 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티에다 공을 올려놓고 친다는 것을 티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1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1번 우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보통 티샷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공이 똑바로 나갔다는 전제하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m짜리 파4 홀인데 저 같은 경우는 1번 드라이버를 쳤는데 아주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공이 아주 똑바로 내가 목표한 대로 쭉 날아가서 240m에 볼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350m짜리 홀인데 제가 240m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핀까지 이 홀컵까지 남은 거리는 110m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110m를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저의 캐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해주는 클럽은 여기를 쭉 보시게 되면 제가 110m를 보내는 클럽은 여기 있습니다. 110m를 똑같이 스윙을 했을 때 110m를 보낼 수 있는 클럽은 50도 웨지입니다. 50도 웨지를 치면 저는 110m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50도 웨지를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이번 학기 수업을 끝나고 우연히 저랑 같이 라운드를 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힘이 좋은 남학생이.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학생은 비거리가 많이 나지 않아서 드라이버를 쳤는데 이쪽으로 가서 한 200m가 남았다라고 200m를 보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350m에서 110m를 쳤고 학생은 350m에서 200m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리는 150m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치는 거리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150m를 치려고 하면 이쪽에 나와 있는 150m를 보내려고 하면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쳐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쳤을 때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치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로프트가 38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도의 로프트를 가진 클럽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 학생은 38도의 로프트를 가진 클럽을 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아까 이쪽에서 설명했던 탄도에 관련 캐리와 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38도를 로프트를 가진 클럽은 캐리가 더 짧게 떨어지고 아무래도 런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구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홀컵에 공을 딱 집어 넣어야 홀아웃을 하고 다운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50도 웨지를 가지고 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공의 오차 범위가 훨씬 더 적게 런이 없이 공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더 많은 거리를 남긴 학생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클럽을 여기다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공의 런이 발생을 해서 그린을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굴러가는 거리까지 계산해서 쳤는데 너무 짧아서 여기서 터덕터덕 하다가 뭐 러프 같은 데 이렇게 걸려서 온 그린을 못 시킨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짧고 클럽의 길이도 더 짧고 로프트가 더 큰 숫자가 더 큰 클럽을 가지고 세컨샷이나 서드샷 이런 것을 공략하게 됐을 때 결국엔 더 높은 탄도를 형성할 수가 있고 또 하나 클럽이 높은 탄도 형성뿐만 아니라 공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58도 웨지를 가지고 찍어서 치게 되면 뭐 찍어서 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결국 찍혀 맞게 돼 있습니다. 여기 클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루브라고 하는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클럽이 다운스윙에 내려오면서 이 클럽의 딤플을 서로 톱니바퀴처럼 긁어서 스피니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짧은 클럽과 로프트가 큰 클럽은 더 가파르게 이 공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백스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스핀. 여러분도 아마 스포츠 TV 같은데 이제 뭐 하이라이트 같은데 쟁기막이 보시게 되면 공이 그린에 딱 맞아서 뒤로 쭉 당겨져 오는 여러분들이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구장에 자주 가니까 당구장에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뒤로 빨아들이는 그런 기술을 제가 뭐 일본 그 용어를 좀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더 많은 백스핀이 더 짧고 로프트가 더 큰 클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스핀량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공을 원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스윙을 동일하게 했을 때 더 많은 비거리를 가진 사람은 세컨샷 지점에 가서 더 짧은 클럽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저의 기준으로 놓고 봐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우리나라 평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골퍼들, 아마추어 골퍼들 남성을 먼저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거리를 보낼 수가 있을까요?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0m? 도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골퍼들이 뭐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골고루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90에서 200m 정도의 평균 비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거리를 보내는 데는 결국 이 클럽의 헤드스피드와 볼스피드가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데 이 드라이버로 보낼 수 있는 볼스피드와 헤드스피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을 한 클럽을 잡아서 거리가 많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일관되게 감소를 하게 되죠. 3번 우드가 있으시다고 하면 한 180m 정도 나갈 것 같고요. 2번 우드리터가 있다면 170, 그 다음에 4번 아이언을 쓰신다면 뭐 160, 그 다음에 5번 아이언은 150, 7번 아이언은 140, 7번 아이언은 130, 뭐 120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가서 평균적으로 저하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20m의 거리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40m 정도의 거리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홀 공략함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똑바로 더 많은 거리를 보내게 되면 남은 거리가 훨씬 더 비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이 짧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홀컵 옆에 공을 가깝게 붙여 놓을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확률이 무조건 잘 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비거리가 안 나더라도 비거리가 안 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정교함이 예를 들어서 정확성이 훨씬 더 뛰어나요. 저보다. 저는 이 거리를 보내는데 거리가 많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 강의는 이제 실제 코스에 나가서 스윙을 하는 건 18호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찍기가 어려울 것 같고 혼자 이제 스크린 골프를 18호를 보는 영상을 아마 지금 촬영을 아마 수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거리 편차 범위를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봤을 때 여기가 한 200이고 여기가 3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 1도가 어긋나게 되더라도 200m 지점에 오게 되면 좌우 편차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결국엔 300m가 보내는 사람은 거리 편차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100m 지점이라고 하게 되면 거리 편차를 유의하게 좌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근데 거리가 많이 나는 클럽을 쓰면 쓸수록 좌우 이쪽 코스에 갔을 때 결국에 이렇게 좌우의 거리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클럽의 헤드 스피드가 많이 나고 볼 스피드가 많이 나서 더 많은 비거리를 평균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코스를 공략함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프로 수준에서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7번 아이언 비거리가 제가 보내주는 비거리가 한 150m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7번 아이언 가지고 130을 치거나 100을 치거나 200은 좀 무리인 것 같고 180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7번 아이언을 가지고 170, 180 가능합니다. 7번 아이언 가지고 90m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7번 아이언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7번 아이언을 잡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헤드 스피드보다 강하게 손목을 더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로프트가 원래 고유의 로프트를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제 7번 아이언은 38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로프트를 더 세워서 치는 거죠. 샷을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더 세워서 샷을 했을 때 클럽을 세워서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170m도 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짧은 거리 90m를 보낸다고 하면 일부러 헤드 스피드를 스윙을 다 하지 않는 거죠. 감속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어요. 제가 180을 이렇게 더 강한 스피드로 치는 것과 90m를 이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천천히 쳐서 막 보낼 수 있는 확률, 골프는 결국 저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과 확률의 게임인데 일관되게 제가 풀스윙을 하게 되면 15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m 정도를 일관되게 보낼 수 있는 스윙인데 제가 이걸 강하게 쳐서 170이 같이 180이 같이 190이 같이 가능하는 거하고 90m를 약하게 쳐서 80, 90, 100m를 보낼 수 있는 걸 감안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조절하는데 방향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180이 남았으면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이걸 믿는 힘껏 휘두르기보다는 결국엔 4번 아이언을 가지고 7번 아이언과 동일한 스윙을 했을 경우에 제가 180m 지점을 공략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이런 정도의 의문이 조금 생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90m까지 있는데 여기 그러면 퍼팅 그린에서는 올라갔을 때 10에서 20m 정도 거리가 친다라고 하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한 20에서 예를 들어서 90까지는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쪽에 있는 이 짧은 클럽들을 가지고 컨트롤샷 자기의 스윙을 전부 다 하지 않고 4분의 3 정도의 스윙만 한다든지 아니면 하프 스윙만 한다든지 해서 90m를 보내는 클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들어서 팔로우스루도 작게 억제를 해서 하게 되면 한 50m 정도만 스윙을 하게 되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프로 레벨에서 봤을 때도 제일 어려워하는 거리가 이렇게 40에서 한 60m 정도 거리는 풀샷을 할 수 있는 클럽에 갖고 갈 수 있는 클럽의 개수가 14자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실제로 프로들도 제일 어려워하고 아마추어 분들도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짧은 클럽을 예를 들어서 내가 보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코스에 갔는데 그쪽 코스는 내가 드라이버를 쳐봤더니 나는 200m 보내는 이 클럽이 거의 칠 일이 없다. 별로 칠 일이 없다. 200m를 보내는 클럽을 칠 일이 별로 없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 클럽을 빼내버리고 14자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한 62도 정도의 클럽을 추가를 해서 풀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클럽이 70m나 80m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스윙을 하게 되더라도 이 로프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리는 풀스윙 했을 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저희가 이제 오늘 클럽의 이제 특성에 관해서 그리고 코스를 공략하는 거리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스를 공략할 때 거리가 많이 나면 어떤 점들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실습 수업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하는 것 자체가 한계성을 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을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 OT를 했을 때 이제 골프의 이해 두 번째 파트 중간 시간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고민했던 부분이고 이 스윙에 이해하는데 클럽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3주차 강의는 이 클럽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과제 중심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스크린 골프장, 가상현실이죠. 시뮬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코스에 나가게 되면 플레이하는 시간이 거의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제가 실제로 모든 샷들을 다 혼자서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없이 강의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에 나가서 그런 영상들을 멋지게 찍어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영상으로 물론 보내드리면 좋지만 그럴 만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4주차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제 클럽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스윙을 해서 어떤 특정 코스를 지정을 해서 스크린 골프 이제 그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18홀을 플레이하는 영상 아마 시간도 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하면 그때도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이 뭐 비디오도 이제 뭐 줌이라든지 영상을 삽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이 소리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보고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시청하는데도 좀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이 실습 수업인데 골프 연습장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받지 못하는 데서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학교 측의 입장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